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진로 취업 교과목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1주차를 시작을 해서 총 요 교과목 8주차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와 같이는 1, 2주차에 만날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남은 지금 2학년이지만 남은 1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보를 한번 찾아보고 준비하는 과정, 그거를 1, 2주차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부터 8주차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내 아니면 실습을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는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직장 예절이나 매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홈페이지에 과제물 남겨드렸습니다. 워크시트 3장짜리. 워크시트 3장짜리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잘 듣고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들 LMS에 꼭 올리셔야지만 이 교과목 패스해서 졸업하는데 지장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냐면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기업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친구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격증만 따면은 취업하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력서 자소서 필요 없어요. 기업 정보 알아볼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말 그대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내가 갈 회사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적합한 사람임에 이런 준비들을 했어요 라고 피력하고 당신네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까지 한번 경험해 봤어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보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고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육 첫 번째 어떤 걸 진행을 할 거냐면요. 총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채용시장, 실질적으로 요즘 어떤 식으로 업종의 변화들이 있고 요즘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산업의 정보라든지 기업의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할 때 내가 지금 계속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맞춰서 나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1년간 해야지 취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준비를 저는 미리미리 알고 준비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두 번째 모듈에서 산업이랑 기업 정보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직무 정보 찾아보는 방법.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거지만 하는 일이 명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조직에 들어갔을 때에 하는 업무 숙지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여러분들 기업의 대표님들이 오히려 그런 거 더 많이 신경 써요. 우리 회사 작다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 이런 거라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내가 기업 규모가 작건 크건 간에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취업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내가 왜 취업시장에 대한 이 이해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 이야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고민하는 졸업을 앞둔 친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1, 2학년들한테 더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취업 전에 고려해야 될 4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내 성격이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나를 파악하지 않으면 취업을 했을 때도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 이직할까? 나 일 나한테 안 맞는데 나 다른 일 알아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취업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요겁니다. 생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목표의식이라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취업을 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1단계입니다. 직장인으로서. 근데 직장인으로서 5년 차가 됐을 때, 10년 차가 됐을 때 내가 이 일을 계속하긴 하지만 어떤 식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려는지 본인이 인생의 로드맵을 생각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애, 목표, 그 다음에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일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일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생애, 목표는 나는 무엇인지에 대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직업은 계속 변화하고 옛날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있던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이 직업이 말 그대로 향후 10년이나 15년 후에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직업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어떤 변화들이 있고 나는 그 변화에 맞춰서 말 그대로 어떤 걸 부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내가 하는 일에서 또는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되는지 알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아는 방법, 그냥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을 좀 익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교육은요, 여러분들 과제물로 드렸던 워크시트 3장에서 첫 번째 장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1주차 교육을 열심히 들으셔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워크시트도 같이 펼쳐보면서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칸에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채용 정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규모로 뽑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그리고 요즘은요, 말 그대로 사람을 필요할 때마다 뽑고요. 말 그대로 신입이 지원하려니까 신입이 지원할 일이 너무도 없고요. 다 경력을 요구하고 뭔가 경험치를 요구하고요. 일해본 적 있냐라고, 아르바이트 한 적 있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신입으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즘 취업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요겁니다.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직무 능력이랑 경험 중심의 채용을 한다. 일단 이거예요. 사람을 일단은 뭐 어느 학교 추천, 그 다음 자격증 있어. 오케이. 너 그럼 우리 회사에 적합해. 이 일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사람을 뽑아서 실제로 일을 시켜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제가 기업에 가서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자격증 있어가지고요. 되게 일 잘할 줄 알고 저는 뽑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잘해서 다른 것도 안 보고 학교만 보고 뽑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일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라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우리 업종의 일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을 오래 하기 때문에 오래 일할 사람,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 실제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요구해요. 그래서 요즘 채용 시장의 변화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능력 중심, 경업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의 확산. 어떻게 보면 1번과 유사한 확산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라인드 채용이란 개념은 이거예요. 사람의 어떤 학교라든지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뭐 출신상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만 보고 뽑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아르바이트 했는데 A라는 기업에서 하는 일의 일부분을 경험을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그런 경험 위주로 본다라는 거예요. 1번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의 변화는 요겁니다. 인재상의 변화. 특히 지금 이 강좌를 듣는 학과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안경공학과, 그 다음에 치기공과,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직업들이 변하는지. 옛날에는 기계를 잘 안 다뤄도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나 말 그대로 어떤 ICT 기계와의 사람과의 협업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5년, 10년 일할 때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기계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내가 실질적으로 엄마한테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계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IT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점점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인재상의 변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시 채용, 경력 채용, 경력 같은 신입 선호. 수시 채용의 개념은 뭘까요? 필요할 때 사람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딱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말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람 빈 자리가 없어. 그럼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대규모로 하고 대기업을 하지 않고 내가 한정된 전문직으로 일할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수시 채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리미리 입사 지원서에 나의 능력을 잘 피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할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택트 채용. 언택트 채용의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이거예요. 실제로 대면으로 면접 보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화상으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AI가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뽑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언택트 채용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강좌를 듣는 친구들은 이 5가지 키워드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2학년이지만 3학년 때 어떤 수업을 좀 들어야지만 IT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내가 이 변화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어떤 준비 과정들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좌를 듣는 친구들은 3번과 4번에 집중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의 공통적으로 고민을 조금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만나는 취준생들 졸업을 바로 코앞에 둔 친구들입니다. 졸업반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당장 이제 입사 지원서 써야 돼요.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딱 쓰려고 보니까 선생님 뭘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친구 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요. 되게 열심히 대학 생활을 뭔가를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쓰려고 그러니까 이 항목에 이거 써도 되는지 아니면 이 항목에는 경력사항에는 정말 쓸 게 1도 없어요. 라고 고민하는 게 요즘 취준생, 취업을 코앞에 둔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졸업을 앞둔 친구가 선생님 저 갑자기 취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취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 창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기소 쓰려고 보니까 경력이나 경험에 쓸 게 아무것도 없지. 지원 동기 쓰려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저학년인 1학년, 2학년 때부터 내가 취업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했으면 참 쉬웠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들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코앞에 뒀을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했던 그 활동들은 별로 의미 없는 거였네? 라고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년 동안
꾸준히 내가 취업을 목표로 했을 때 아니면 창업을 목표를 했을 때 정보를 취합해서 내 거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모 기업의 채용 공고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모 기업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칸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채용 공고를 딱 보시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를 핵심으로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안사, 안경사, 정규직 채용 을 하는데요. 서류, 면접도 1차, 2차나 본대요.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력서 양식, 자유 양식.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자유 양식인데요. 그냥 네이버에서 있는 거 다운받아갖고 쓰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네이버에 있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기본 양식이에요. 그 기본 양식에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내가 일하는데 필요 없는 자격증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아르바이트 경력이 이만큼인데 자격증은 2개밖에 없고 자격증 칸은 이만큼의 아르바이트 칸은 2칸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 양식인 경우에는 내 이력, 나의 경력 사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빼고 넣고를 해야 되는데 뭐를 빼고 뭐를 넣고 자기소개서도 자유 양식이라는데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어떤 항목엔 뭐를 넣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직무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기업의 입사 지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우게끔 되어 있고 자기소개서 칸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실제로 제가 만나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업을 앞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당장 써서 다음 주에 제출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 이거 네모칸 뭘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막 쓸데없는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를 써야 될까요? 한마디로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량을 충분하게 내가 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 일명 지식, 기술, 태도적인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필요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은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적용이 되는지 모르면은 이 빈칸을 채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업종 및 기업의 정보를 탐색하는 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기업에 나 지원하고 싶은데 이 기업이 진짜 괜찮은 기업인지 안 괜찮은 기업인지 여러분들 명확히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진짜 이 직무가 나한테 잘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직무 탐색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업종 및 기업의 정보 탐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 홈페이지 보셨어요? 요거는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군에 가면은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 업종의 그 협회를 가져왔냐면요.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어떤 이 업종별로요.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이 산업 중에서 뭐 정보통신이다, 화학이다, 이런 쪽에 각각의 화장품이다, 식료품이다, 각각의 업종에 맞춰서 이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정보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협회에서 보면은 여기 메뉴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협회 소식. 지금 우리가 지금 샘플로 드린 이 치과기공사 협회에서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협회 소식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협회 소식에 이렇게 제가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치과 기공사는 3D 프린팅 전문가, 말 그대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직업정보연구보고서에 의하면 3D 프린터 사용 비율이 상위 20% 20개의 직업을 봤더니 치과 기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 그대로 지금은 2학년이어서 아직 3D 프린팅에 관련된 교과목을 배우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선배님들 보니까 3D 교정, 기공 실습을 하긴 하네? 나 그러면 그 수업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지만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나중 취업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지 미리 메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3D 프린팅 전문가 해가지고 왜 필요한지 작업 환경, 업무 환경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런 업무가 점점 조금씩 기계랑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요. 이런 업종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협회에 한번 샘플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거는 안경사 협회예요. 안경사 협회도 마찬가지로 협회의 소식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조금 이렇게 메뉴를 다르겠는데 뭐 이 안경계 해가지고 안경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들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소식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요즘 업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보니까 메뉴에 뭐 핫 이슈, 그 다음에 뭐 스페셜 리포트, 그 다음에 인터뷰 뭐예요? 실제로 안경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내가 취업을 할 때, 내가 취업을 했다 해서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 현업자 이야기들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여기 인터뷰라는 카테고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잘 취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봤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서 안경계가 지속적으로 성장 플랜, 그 다음에 미검증 제품, 눈 건강을 위협한다. 언택트 시대 실내 전용 렌즈 주목해야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해갖고 언택트 시대 실내 전용 렌즈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디지털 기기 활용한 실내 중근거리 활동이 증가해서 이런 유튜브 시청 이런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비대면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업종, 이런 안경사 업종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맞춤 전략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이런 소식을 접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나중에 면접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쪽의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나는 나중에 취업을 한다 하면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이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지금부터 열심히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들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협회만 가더라도 내가 하는 업종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협회를 들어가서 우리가 정보 수집하는 건 요 키워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계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업종, 우리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업종뿐만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업 정보. 저는요, 기업을요, 그렇게 큰데 갈 거 아니라 상관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이 기업의 대표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나랑 맞는 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하나의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기업에는 홈페이지를 갖춰놓은 데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기업 소개란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 하나 알콘이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기업 소개에 보면은 핵심 사업,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 있는 뭐 리더십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회사 소개를 보면은 대표님이 말하는 CEO 인사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대표님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경영 철학인지 대표님의 마인드를 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면은 어떤 인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는 기업은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되지만 홈페이지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여기에 보면 기업 정보, 말 그대로 취업 포털에 가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업을 딱 넣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업 정보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아는 거. 이 취업 포털에 가면은 회사 소개랑 간단한 비전, 미션, 경영, 철학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이제 1년 후 졸업을 앞둔 시점에 나 어디 취업할 때 있는지 막 열심히 찾아보는데 기업 이름이 처음 들어봤어. 근데 이 기업이 진짜 괜찮은 기업인가? 진짜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는데 가도 괜찮은가? 궁금하면 말 그대로 면처하면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홈페이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된다? 여기 채용 사이트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면접 가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이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길게 걸릴까요?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선생님 기업에 대한 정보 찾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산업이나 이런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뉴스 검색하려면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어떤 학생은 이거를 준비하는데 당장 다음 주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리하려 보니까 한도 끝도 없고 막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가 할 걸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취준생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스크랩을 조금씩 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크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를 드리면요. 요거 혹시 LMS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요거 홈페이지 다운받았으면 이 워크시트 봤을 거예요. 첫 번째 장이에요. 워크시트 첫 번째 장에 희망기업, 뭐 비전 인재상, 주력 상품 경쟁사 이 관련된 것들을 제가 뭐를 채워야 되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뭐를 채워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사이트, 지원 기업의 홈페이지 나 지원하고 싶은 기업 아직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관심 있는 기업으로 조사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 포털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업 정보, 채용 자료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협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되는 것들이 뭔지까지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칸들을 채우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과제를 수월하게 하고 과제뿐만 아니고 남은 1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계획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주력 사업이 뭐고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주력 사업이 뭐고 제품 경쟁사는 뭐고 요즘 이 업종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명확히 이해만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할 때 멘붕 오지 않고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업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 쉬는 시간 이후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